보험사들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보험금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료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비침습 의료기술이라고 하죠. 피를 보지 않고 수술을 하는 수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 방법 중에 일부는 신의료기술이라고 해서 심평원이 수술로 인정해주는 의료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에서 수술의 정의와 맞지 않기도 하거든요. 보험에서 수술의 정의가 뭐죠? 신체 일부를 절단, 절제든 조작하는 것으로 수술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메스 등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변형을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결국 피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비침습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피를 보지 않거든요. 이게 수술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오늘 해주실 말씀은 하이프 관련된 건데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수술의 정의는 외과적 수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수술 방법이죠. 그렇죠. 약관에서도 사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의료 기술이 새로워지죠. 그럼 외과적 수술은 옛날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의료 기술이 발생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걸 수술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원적인 차원에서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신의료 기술이 되게 되면 새로운 수술로 포함이 되겠죠. 흔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습니다. 수술의 정의를 가지고 신의료 기술에 포함이 돼버리면 더 이상 정의를 따질 여지는 없어요. 포함이 되니까. 문제는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이 수술이 적정하냐? 이제는 그런 싸움으로 강조점이 옮겨졌다고 봐야 됩니다. 수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냐? 그렇죠. 예, 이 문제죠. 네. 하이프라는 게 이제 먼저 어떤 거냐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돋보기로 열을 모은 거예요. 종이에다 딱 대면 태우지 않습니까? 고강도의 초음파를 모으는 거죠. 아픈 부위에다가 놓으면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열로서 그 부위를 녹이는 거죠. 이 부분이 조작이라기엔 포함이 되지만 절단 절개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이제 신의료 기술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폐경 전이냐 후에 따라 가지고 수술 적응증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이 2016년도에 산부인과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약관의 수술 적응증에 관한 판단 기준이 편입을 시켜버렸다면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죠. 논란이 될 게 없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산부인과에 관한 임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환자에게 이 수술이 맞는 수술 방법이냐 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보험약관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에 나와 있지 않는 보충적인 부분으로 폐경 이후에는 수술 적응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지침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가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지침 기준이 2022년도에 하이프 학회에서 폐경 전후의 문제가 적응 기준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폐경 전이든 후이든 하복부 팽만감이라든가 그쪽에 통증이라든가 출혈이 있으면 이 시술해도 된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지침과 지침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적응증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삽입되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2016년에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했던 지침, 그 내용만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2022년도에 대한 고속 집적 고주파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이프니까 하이프 학회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들었던 내용은 폐경 전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뭐냐? 산부인과의 지침 기준에 있어서 폐경 전후의 기준이 왜 등장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근종의 크기가 적은데 하이프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더 이상 많지 않기 때문에 근종의 크기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프 시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해서 2016년 그 지침이 만들어졌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의학과 보험약관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약관은 문구상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문구에 없기 때문에 임상의학으로 가는데 임상의학의 기준은요 주치의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지침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기계를 찍어내는 것처럼 환자의 상태나 증상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건 의료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증상과 상태가 얼마나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폐경이 이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근종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요. 개별적인 환자의 몸 상태는 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라는 것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하이프 시술이 적응증이 없어.
이건 안 돼. 이렇게 못 박아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폐경 후라 하더라도 받을 필요가 있고 받을 환자의 수술에 적응증이 적용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험회사가 무조건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첫째, 2022년 최근에 하이프 학회에서 만들었던 지침의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환자의 증상과 상태가 이 수술의 적응증에 맞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사의 소견서를 자세히 받아서 제출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과거에는 이 하이퍼 수술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외과 수술에 부합하냐 안 하냐로 보험금 지급을 다퉜어요. 그런데 신의료기술로 하이퍼가 편입이 됐고 보험약관에서 이 신의료기술로 편입이 되면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술로 보겠다라고 약관이 바뀌었거든요. 수술이라는 거에선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는데 그럼 과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의 문제로 다툼이 넘어갔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난소에 물혹, 그러니까 결절이 생겼는데 근종이 생기는데 이거를 하이프로 태운단 말이죠.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근종이 커지거나 악화되지 않는 통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6년에는 폐경이 되면은 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라고 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폐경기가 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보험사들은 폐경기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을 안 줘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22년에 올해 하이프 학회에서 새로운 진료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교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 대한 산부인과 학회에서 만들었던 지침의 내용과는 달라졌던 부분이 폐경 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난소에 근종이 있을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바뀐 겁니다. 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제는 지급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입니다. 보험약관에 문구로 들어오지 않는 한 치료 방법이라든가 치료 기준이라든가 진단 기준은 임상의학의 기준을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2016년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만들었던 지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왔다고 볼 때하고 들어오지 않을 때하고 비교해 볼게요. 2016년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만든 지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2022년 지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럼 2016년으로 적용할 거냐? 2022년인 더군다나 하이프 관련 학회예요. 대한집속 초음파 학회에서 만들었던 2022년 4월 지침 기준으로 할 거냐의 문제는 임상의학계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약관에 그게 직접 들어온 거하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016년 것도 합리성이 있지만 2022년 것도 합리성이 있다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주치의가 객관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기술해서 이분에게는 하이프 시술이 적정하다. 그래서 수술 적응증이 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견서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걸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못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다툼을 해보셔야 된다. 결국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보험금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툴만 하다. 네, 오늘 하이퍼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못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한번 연락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